2024년 12월 21일 방글라데시 북부의 한 마을, 40살 여성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발열의 두통, 흔한 증상이었죠. 그런데 이틀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이 과도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망 다음 날 나온 검사 결과 니파 바이러스 양성, 치명률 최대 15%, 코로나19보다 무려 50배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에 댄 건 단 한 잔의 생배추 야자수액이었습니다. 그 한 잔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선 2024년 한 해에만 4명이 니파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인도에선 지난달 최소 5명이 확진됐습니다. 접촉자 200명을 긴급 격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공항마다 체온 측정기를 돌리고 1:1 스캔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감염되면 대증 치료뿐입니다. 살아남느냐 못 사느냐는 오로지 운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 2월 2일, 바로 지난주입니다. 중국 춘절이 시작됩니다. 40일간 수십억 명이 움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이동입니다. 잠복기는 최대 45일, 발열 체크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감염자가 공항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세계보건기구는 여행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 걸까요? 왜 중국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뭐길래 치명률은 최악인데 전파는 안 된다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니파 바이러스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당신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아시아를 오간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북부, 2024년 12월 21일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죠. 열이 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감기려니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침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뇌염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여섯째, 일주일째, 그녀는 점점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진단서엔 원인 불명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의료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 35명 전원을 추적했습니다. 전원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음성.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왜 아무도 감염되지 않은 걸까요? 당국은 그녀의 봉선을 역추적했습니다. 최근 여행 이력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외부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신 게 있었습니다. 생배추 야자수액. 방글라데시에선 흔히 마시는 음료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하죠? 그런데 바로 그 한 잔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가 옮깁니다. 박쥐가 대추야자나무 수액을 핥아먹으면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사람이 그걸 모르고 마시면 감염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선 2024년 한 해에만 4명이 니파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2023년에도, 2022년에도, 2021년에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달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당시 돼지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조사 결과 과일 박쥐가 옮긴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때부터 28년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일박쥐가 먹다 남긴 과일을 사람이 먹는 경우. 둘째, 박쥐가 핥은 대추야자 수액을 사람이 마시는 경우. 초기 증상은 감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그래서 초기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나흘이 지나면서 심각해집니다. 침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의식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뇌염이 시작됩니다. 심하면 발작이 일어나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망. 치명률은 최소 40%에서 최대 15%까지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치사율이 약 1%였죠. 니파는 그보다 무려 50배 이상 치명적입니다. 50배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걸리면 75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0.48.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염 재생산 지수란 감염자 한 명이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코로나19는 초기에 2.5에서 3.0 정도였습니다. 한 명이 두세 명을 감염시켰다는 뜻이죠. 그런데 니파는 0.48입니다. 한 명이 채 한 명도 못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명률은 최악인데 전파력은 최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명률 75%.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비교해 볼까요? 코로나19 약 1%, 사스 약 10%, 메르스 약 35%, 니파 바이러스 75%. 압도적입니다. 백신은요? 없습니다. 치료제는요? 없습니다. 1998년 첫 발견 이후 2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감염되면 어떻게 하느냐? 대증치료뿐입니다. 열 내리고 수액 맞고 호흡 도와주고 그게 전부입니다. 살아남느냐 못 사느냐는 환자 본인의 면역력에 달렸습니다. 운에 달렸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거의 매년 니파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2024년 4명 사망, 2023년 3명 사망, 2022년 5명 사망. 왜 매년 반복될까요? 대추 야자 수액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일부 지역에선 겨울철에 대추 야자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 마십니다.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전통 음료죠. 그런데 문제는 밤에 과일 박쥐들이 나무에 매달려 수액을 핥아 먹는다는 겁니다. 박쥐침에 바이러스가 섞입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이 그 수액을 받아서 마십니다.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갑니다. 감염. 이렇게 간단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쥐가 망고나 대추야자 열매를 물어뜯으면 침이 묻습니다. 사람이 그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감염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계속 경고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 먹으라고. 물린 자국이 있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말라고. 생대추야자 수액은 아예 입에 대지 말라고. 그런데도 매년 사망자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인도 서벵골주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 최소 5명 발생. 인도 보건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시 접촉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확인된 접촉자만 약 200명. 전원 긴급 격리했습니다. 모니터링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추가 확진자 제로. 200명 중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접촉자 35명. 전원 음성.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왜 주변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는 걸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0.48인 겁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각국 정부는 비상입니다. 말레이시아 공항 검역 최고 수준으로 강화. 태국 인도발 항공편 승객 전원 체온 스캔. 인도네시아 1:1 체온 측정 실시. 파키스탄 입국자 건강 상태 확인 강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9월 니파 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제1급이면 에볼라, 패스트와 같은 등급입니다.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전파력이 낮다면서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복기입니다. 니파 바이러스 잠복기는 최소 나흘에서 최대 45일입니다. 45일. 거의 한 달 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 증상 없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항 검역은 뭘 합니까? 체온 측정입니다. 열 없으면 통과입니다. 잠복기 중인 감염자는 열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통과됩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2주일 뒤 3주일 갑자기 증상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뭐라고 합니까? 국제 확산 위험 낮다. 여행 제한 권고 안함. 무역 제한도 권고 안함. 중국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중국에서 유행 일으킬 가능성 작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전파력이 낮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2월 2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중국 춘절 시작입니다. 춘절 특별 운송기간 40일간 수십억 명이 움직입니다. 기차, 비행기, 버스, 자동차, 중국 전역이 움직입니다.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만약 그중 단 한 명이라도 니파 바이러스 잠복기 중이라면 공항 체온 측정으론 못 잡습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갑니다. 2주일 뒤 증상 나타납니다. 병원 갑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립니다. 옆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기침합니다. 침 튑니다. 이론상으론 전파력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2015년 메르스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전파력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한 곳에서 집단 감염 터졌습니다. 한국에서만 186명 감염, 38명 사망.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해 볼까요? 감염 재생산 지수 0.48.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자 한 명이 평균 0.48명을 감염시킨다. 즉, 한 명이 다른 한 명도 채 못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유행은 꺼집니다. 코로나19는 달랐습니다. 초기 감염 재생산 지수가 2.5에서 3.0. 한 명이 두세 명 감염시키고 그 두세 명이 또 두세 명씩 감염시키고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팬데믹이 됐습니다. 니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감염돼도 다른 사람한테 잘 안 옮깁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사망자 접촉자 35명, 전원 음성, 인도 확진자 접촉자 200명, 추가 확진 제로. 이게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여행 제한 권고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전문가들이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전파력이 낮으니까,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파력은 낮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염되면요. 치명률 75%입니다. 100명 중 75명이 죽습니다. 코로나19는 100명 중 1명 정도 죽었습니다. 니파는 100명 중 75명입니다. 그리고 백신 없습니다. 치료제 없습니다. 감염되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파력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잠복기가 길다는 점, 최대 45일, 한 달 반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본인도 모릅니다. 증상 없으니까요. 공항 검역도 못 잡습니다. 열 없으니까요. 그 상태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고 사람들 만나고 2주일 뒤 3주일 증상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 초기 증상이 감기와 똑같다는 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누가 봐도 그냥 감기입니다. 병원 가도 감기약 처방받고 집에 갑니다. 그러다 사나흘 지나서 뇌염 증상 나타나면 그때야 큰 병원 갑니다.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은 사람 많죠.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 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전파력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밀폐된 공간, 장시간 노출, 환자 침체액 접촉 이런 조건에선 전파 가능성 올라갑니다. 2015년 메르스가 그랬습니다. 전파력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슈퍼 전파 사건 터졌습니다. 한 명이 수십 명 감염시켰습니다. 니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춘절 대이동이라는 변수. 2026년 2월 2일부터 40일간 수십억 명이 움직입니다. 중국인들이 고향 갑니다. 동남아 여행 갑니다. 한국 옵니다. 일본 갑니다. 그중 반 한 명만 잠복기 중이어도 문제입니다. 공항 못 잡습니다. 입국합니다. 사람들 만납니다. 증상 나타납니다. 병원 갑니다. 그리고 전파력은 낮지만 한번 감염되면 10명 중 7, 8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치명률 최대 15%,
코로나19 대비 50배 이상 치명적. 백신 없음, 치료제 없음. 감염되면 대증 치료뿐. 살아남는 건 운. 그런데 전파력은 낮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0.48. 한 명이 다른 한 명도 채 못 감염시킵니다. 사람 간 전파 매우 드뭅니다. 접촉자 200명 중 추가 확진 제로. 이게 바로 답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킬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여행 제한 권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이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개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일단 감염되면 1명 중 7, 8명이 죽습니다. 살아남아도 후유증 남습니다. 뇌 손상, 인지장애, 성격 변화, 평생 고통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감염 안 되면 됩니다. 어떻게요? 첫째, 고위험 식품 절대 금지. 니파 발생 국가에서 생대추 야자수액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물린 자국 있는 과일 절대 먹지 마십시오. 과일은 반드시 껍질 벗겨 드십시오. 둘째, 개인위생 철저히. 손 자주 씻으십시오.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특히 병원, 공항 같은 밀폐 공간에선 필수입니다. 셋째, 의심 증상 시 즉시 신고. 니파 발생 국가 여행 후 4일 이내 발열, 두통, 인후통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하십시오.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전파력 낮습니다. 개인 방역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절 대이동이 변수입니다. 수십억이 움직이는 40일간, 이 기간만큼은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게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1998년 니파, 2003년 사스,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2026년 또 니파.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이유, 기후변화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박쥐 서식지가 변합니다. 원래 살던 숲이 사라집니다. 박쥐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사람 사는 곳으로, 과수원으로, 농장으로, 마을로. 그러면서 사람과 접촉 빈도가 늘어납니다. 박쥐가 먹던 과일을 사람이 먹습니다. 박쥐가 핥던 수액을 사람이 마십니다. 바이러스가 옮겨갑니다. 두 번째 이유, 도시화입니다. 숲이 깎입니다. 도로가 뚫립니다.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동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접촉이 늘어납니다. 바이러스 전파 기회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이유, 글로벌 이동 증가입니다. 옛날엔 사람들이 멀리 안 갔습니다. 마을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바이러스도 그 마을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 갑니다. 감염자가 비행기 탑니다. 12시간 뒤 다른 나라 도착합니다. 바이러스도 함께 도착합니다. 코로나19가 그랬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비행기 때문입니다. 니파는 전파력 낮아서 그렇게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춘절 같은 대이동 기간엔요. 네 번째 이유, 축산업 확대입니다. 돼지, 소, 닭, 대규모 축산 농장이 늘어납니다. 야생동물과 가축이 접촉합니다.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 가축에서 사람으로.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가 그랬습니다. 과일 박쥐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후변화, 도시화, 글로벌 이동, 축산 확대.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한국에 메르스가 들어왔습니다. 중동 여행 다녀온 남성 1명. 귀국 후 병원 여러 곳 돌아다녔습니다. 증상이 있었지만 메르스인 줄 몰랐습니다. 응급실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옆에 다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 에어컨 틀어놓고 몇 시간씩 같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 한 명이 수십 명 감염시켰습니다. 슈퍼 전파 사건입니다. 메르스도 원래 전파력 낮다고 했습니다. 낙타에서 사람으로 주로 옮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간 전파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집단 감염 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만 186명 감염, 38명 사망. 당시 전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학교 휴교했습니다. 거리엔 사람 없었습니다. 마스크,
동났습니다. 경제 마비됐습니다. 관광객도 끊겼습니다. 니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전파력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에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비행기 기내, 기차 객실, 밀폐된 공간, 장시간 노출. 이런 환경에선 전파 가능성 올라갑니다. 특히 춘절 기간, 수십억이 기차 탑니다. 비행기 탑니다. 몇 시간, 몇십 시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만약 그중 한 명이 니파 잠복기 중이라면 증상 없으니 본인도 모릅니다. 검역도 못 잡습니다. 탑승합니다. 옆 사람과 몇 시간 같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전파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메르스 사례가 증명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더 무서운 건 니파는 치명률이 75%라는 겁니다. 메르스는 35%였습니다. 니파는 그 2배 넘습니다. 감염되면 10명 중 7, 8명 죽습니다. 백신 없습니다. 치료제 없습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메르스 때도 난리였습니다. 니파가 만약 한국 들어오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위험 국가 여행 시 식품주의. 니파 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 나라들 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그럼 절대 지켜야 하겠습니다. 생대추 야자수액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아무리 전통 음료래도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과일은 반드시 껍질 벗겨 드십시오. 길거리에서 파는 과일, 물린 자국 있으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사온 과일, 집에서 깨끗이 씻고 껍질 완전히 벗긴 다음 드십시오. 특히 망고, 대추야자, 구아바 조심하십시오. 박쥐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또 하나, 동물 접촉 피하십시오. 박쥐는 당연하고요. 돼지 농장 근처 가지 마십시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선 돼지통에 전파됐습니다. 가축시장, 동물원 이런 곳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개인위생 철저히. 손 씻기 기본 중 기본입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특히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 후 손 소독제 챙겨 다니십시오. 물 없을 때 바로바로 쓰십시오. 마스크, 밀폐 공간에선 꼭 착용하십시오. 사람 많은 곳, 환기 안 되는 곳 반드시 마스크 쓰십시오. KF94 마스크 권장합니다. 일반 마스크보단 방어력 높습니다. 세 번째, 의심 증상 즉시 신고. 니파 발생 국가 다녀왔습니까? 귀국 후 14일 이내입니다. 발열 있습니까? 두통 있습니까? 인후통 있습니까? 그냥 감기려니 하지 마십시오.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하십시오. 24시간 운영합니다. 상담원이 안내해 줍니다. 또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절대 바로 병원 응급실 가지 마십시오. 왜요? 메르스 때 응급실에서 집단 감염 터졌습니다. 니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화 먼저 하고 안내받은 대로 움직이십시오. 검사 받으십시오. 음성 나오면 안심하고 치료받으십시오. 만약 양성 나오면 즉시 격리됩니다. 접촉자 전원 추적됩니다. 대증 치료받습니다. 백신 없으니까요. 치료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염 안 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네 번째, 정보 확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 업데이트됩니다. 여행 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도 확인하십시오. 국가별 위험 등급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니파 관련 뉴스 나오면 메모해 두십시오.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가짜뉴스, 루머 조심하십시오. 공식 채널 정보만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치명률 최대 15%, 코로나19보다 50배 이상 치명적, 백신 없음, 치료제 없음. 감염 재생산 지수 0.48, 사람 간 전파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각국 전문가들도 관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유행 가능성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겐 치명적입니다. 일단 걸리면 10명 중 7, 8명 죽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고위험 식품 피하십시오. 생배추야자 수액 절대 금지. 과일 껍질 벗겨 드십시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십시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시 즉시 신고하십시오. 질병관리청 1339, 보건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40일간 춘절 대이동 수십억이 움직입니다. 잠복기 최대 45일. 공항 검역으로 못 잡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니파 발생 국가 여행 계획 있으시면 재고하십시오. 꼭 가야 한다면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귀국 후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당신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메르스가 증명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병원 응급실에서 수십 명 감염시켰습니다. 니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률 75%니까요. 선택은 지금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정보 확인하십시오. 지금 가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니파 바이러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만의 문제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비행기로 12시간이면 지구 반대편 갑니다. 바이러스도 함께 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관심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